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한민국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Z세대가 들을 리가 없죠. 그래, Z세대가 비중이 높을 수가 없어, 슈카월트에. 아니, 좀 재밌는 얘기를 해야지.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전격 인상했습니다, 여러분. 21살, 18살 여러분, 이거 신기하시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정치랜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갈 것 같아? 이런 소리 하면은 무슨, 막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뭐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인기가 없지. 이런 주제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이미 Z세대에 글러먹었죠. 이 채널은 글렀다. 여기까지인가 싶긴 한데, 뭐 어떻게 했어? 얘기해야지. 하여튼, 자, 그래서 보면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이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지금은 금융 불균형으로 버는 사람은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버니까 그걸 완화해야 되기 때문에 첫 발을 떼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습니다. 여러분들 대출금리가 전격 올라갔죠. 저한테도 문자 메시지가 바로 오더라고요. 진짜 하루도 안 걸리고 바로 왔습니다. 0.25% 올랐다고. 그런 거 진짜 빨리 보내. 바로 왔는데, 자, 보면은 이 총재님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준금리 인상을 했지만 여전히 금리 수준 낮다. 더 무서운 소리를 하셨죠.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죠, 이거. 연내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내 1% 가고 내년에도 한두 번 올리면 내년에는 1.5%? 컨센은 그런 것 같아요. 컨센서스는 실제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제 표현을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 왜냐면은 한 번 올렸지만 아직도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은 부작용이라는 게 뭡니까? 총재님 그랬더니 굉장히 이례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가 너무 가파르다. 너무 가파르다. 집값이 미쳤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총재님 봐도 집값이 좀 부드럽게 올라가야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가계부채도 그렇고 좀 스무딩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추가 인상은 서두르지 않겠지만 지체하지 않겠다. 때가 되면은 바로바로 하겠다는 건데, 물론 이런 말씀은 제가 그 한국은행 총재님들한테서 역대로도 많이 듣긴 했는데, 문제는 경제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올리고 싶어도 대부분 잘 못 올리셨어요. 이렇게 내릴 때는 이만큼 내리다가 올릴 때는 조금? 이때도 되게 올리고 싶었는데 두 번 올린 다음에 뭐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니까 바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의 뭐 네다섯 번을 내려야 되니까 이번에 처음 올렸는데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 어디까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목표 1년 내로 한 요 정도까지는 올리는 게 목표신지 아닌지 생각이 되고, 자, 근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저렇게 돈을 흡수하려고 긴축 정책을 쓰고 있는데 동일한 시각 정부에서는 뭐가 통과됐냐면 제5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10조입니다. 10조. 왜냐면은 전 국민의 88% 대충 4천만 곱하기 25만 원 하니까 대충 10조 원을 들여서 돈을 뿌려주겠다.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저쪽은 돈을 흡수하고 있는데 이쪽은 돈을 뿌리네, 이런 생각이 들죠.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이미 지급했다. 2조 6천억, 107만 명. 여러분들 받으셨겠죠? 지금 소상공인 107만 명 되는 분들 받으셨을 텐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한쪽에서는 돈을 흡수하고 있고 돈을 거두고 있고 한쪽에서는 돈을 더 푸네? 뭐 방향이 다르잖아요. 한국은행은 지금 뭐 좀 심한 것 같으니까 조금 다독이겠다는 거고, 한쪽에서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더 뿌리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글로벌도 똑같죠. 미국 얘기를 드리면 미국에서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잭슨홀 미팅. 잭슨홀 미팅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제가 트레이닝 센터에 있을 때 신입으로 온 제 후배가 있었습니다. 신입이 들어와서 팀 회의 때 잭슨홀 미팅이 뭔지 보고하라는 그런 숙제를 줬어요. 한 일주일 뒤에 와서 본부 사람들 앞에서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PT를 하면 되는 건데, 그랬더니 얘가 뭐를 조사해 왔냐면은 이 잭슨홀이라는 걸 조사해 왔더라고요. 싫어합니다. 아니, 거기 그 잭슨홀을 조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는 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큰 도움이 됐어. 몰랐거든. 별걸 다 조사해왔던데? 잭슨홀의 뭐 지명, 유래, 여기 참가하는 중앙은행 총재님들의 프로필까지 해서 정말 잭슨홀을 연구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 얘기는 못 뻔하니까. 이게 매년 8월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실제입니다, 실제 홀에서 열리는 그 경제정책 회의인데, 주요 경제학자와 중앙은행 총재들, 미국은 중앙은행 총재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연준 총재 말고 각각 주마다 중앙은행 총재분들이 계시니까 다 와서 한마디씩 해요. 앞으로 경제 현안을 어떻게 이끌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의 기억을 조금 더 되짚어보면 여기 있어요. 와이오밍주 여기. 그렇게 한적하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가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께서 연설을 하셨죠. 뭐라고 연설을 하셨냐? 미국 경제가 기대만큼 간다면 연내 자산 매입 속도 QE 양쪽 하나를 매입 속도를 줄일 수 있다. 현재는 무려 지금 이 순간 매월 130조 원의 채권을 매입하고 있죠. 자산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제 달에 130조 원인데 뭐 120조 원이나 110조 원이나 이런 식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다. 한 달에 130조 원을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한 달에 130조 원씩 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풀고 있는 건데, 역시 미국이죠.
그러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똑같은 건 아니니까 저 돈을 뿌리고 있는 걸 줄이겠다면 금리 인상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직은 아니다. 금리 인상의 조건은 더 엄격하다. 미국은 아직 금리 인상을 시작할 정도로 완벽하게 회복되지가 않았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래서 테이퍼링이 꼭 금리 인상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빨리 긴축하면 경제 해가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높긴 하지만 고용시장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을 했더니 시장이 51번째 사상 최고치 그만 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51번째라고 그럽니다. 올해 들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셌겠죠. 안 봐도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이렇게 셌을 텐데 하여튼 이렇게 세서 여기가 51번째 사상 최고치로 지난 금요일날 끝났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그래서 코스피도 좀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 테이퍼링이라는 걸 모를까봐 테이퍼링 이제 다 아시죠? 테이퍼 가늘게 만드는 거, 끝을 가늘게 만드는 거 한마디로 이만큼만 걸 이렇게 줄여서 만드는 테이퍼링이라는 건데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를 줄이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테이퍼링은 곧하겠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천천히 진행한다고 보니까 굉장히 도비시하게 받아들여서 지수가 오른 건데 자 그러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누가 보더라도 긴축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시장이 강할까? 물론 이유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한 100가지 정도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드리자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중앙은행은 돈을 감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동일한 시기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주죠. 8월 25일 지난주에 뭐가 통과됐냐? 5천조 원짜리 인프라 법안 연초부터 얘기가 나왔죠. 그게 드디어 결의안이 통과했어요. 결의를 한 겁니다. 예산 결의를. 아직 완전히 통과된 건 아니고 결의안만 통과된 거죠. 상원, 하원 다시 통과해야 되는데 1천조 원짜리는 이미 통과됐고 상원을 4천조 원짜리가 남은 거죠. 4천조 원짜리가 대충 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5천조 원을 뿌릴 것 같다. 만약에 5천조 원이 지금 예상대로 찬성 220, 반대 212였는데 만약에 정말로 5천조 원짜리가 통과되면 9월부터 미국 행정연도 시작이 10월이니까 9월 통과한다면 10월부터 돈이 풀릴 5천조 원짜리가 이제 물론 뭐 1, 2년에 걸쳐서 푸는 건 아니겠지만 뭐 거의 10년 단위에 걸쳐서 돈이 쫙쫙쫙쫙쫙 재정정책이 풀릴 예정이죠. 옛날엔 보여드렸지만 얼마나 아프냐? 아직 5천조를 안 썼는데요. 지금 이러고 있죠. 아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아직 5천조 아직 안 썼습니다. 안 썼는데 재정지출이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나 싶은 돈을 그 정부가 뿌리고 있는데 이거 과거에 1964년대부터 그래프죠. 하여튼 뭐 뿌린다고 하니까 정부 부채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하늘로 뚫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도 똑같죠. 아니 중앙은행은 긴축을 하고 있고 돈 푸는 걸 줄이겠다. 야 부동산 가격 봐라 너무 오른다. 인플레이션 지금 너무 높다. 야 버블 생길 수 있어요. 중앙은행은 어떻게 긴축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심지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나라 행정부도 그렇고 미국 행정부도 그렇고는 그건 니네 일이고 나는 확장적 재정력 여기는 확장이죠. 더 쓰겠다. 경기 회복해야 된다. 코로나 상처 깊어요. 고용이 아직 안 됐어.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거야. 물론 미국은 이제 중국도 이겨야 돼. 뭐 이런 게 있겠죠. 돈을 뭐 아직도 더 쓰니까 야 이쪽은 긴축하고 이쪽은 더 쓰고 뭐 둘이 합치면은 쓰는 게 크기 때문에 자세에서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한쪽은 인플레이션 과열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은. 이쪽은 정부는 경기 침체를 걱정합니다. 인플레이션 과열을 걱정하고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데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인데 제가 보기에 제가 그냥 쭉 보니까 자본주의 역사상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등장한 게 제대로 등장한 게 거의 한 번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저건. 이게 그 자본주의 역사를 조금만 보면 이게 미국이죠. 미국 뒤에 있는 파란색이 물가인데 대공황 시대에 여러분들이 아는 그 적극적인 정부 지출, 뉴딜 정책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케인즈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케인즈식 정책으로 적극적인 정부 정책을 하고 금리도 낮게 하고 돈을 여기도 나름 뿌렸죠. 자기들 나름대로 뿌렸는데 조금 있다가 오일 쇼크가 오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런 영향도 있을 거고 정부 지출도 있는데다가 오일 쇼크가 오니까 물가가 올라가는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여기에서 나온 말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사실상 자본주의 역사는 거의 처음 경험해봤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스태그플레이션이 풀릴까? 정부가 그전까지는 돈을 풀고 해서 자본주의가 대공황을 넘겼는데 여기서는 돈을 더 풀자니 물가가 올라. 근데 돈을 안 풀자니 경기가 침체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모르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요때 등장했던 분이 옛날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폴 볼커라는 아저씨죠. 왜냐? 재정정책으로 안 된다. 정부 니들이 어떻게 해도 그 돈을 더 풀면 물가 오르고 돈을 안 풀면 경기 침체니까 내가 해줄게. 그때가 인플레이션 파이터. 어떻게 그 결과는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죠. 죽여버리죠. 그냥 죽여버리죠. 됐고 인플레이션은 먼저 잡아야 된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지금 우리가 0.75% 올렸다고 후덜덜 하고 있는데 미국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는 역사적인 일을 해냅니다. 이게 통화정책의 시대죠. 과감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시대를 열어 제끼면서 우리가 처음 겪었던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타파하는데 이 볼코 아저씨가 있을 때 등장했던 분이 레이건 노믹스죠. 작은 정부의 시대.
야 니들이 돈 그렇게 쓰고 그렇게 하니까 인플레이션만 올라가고 경기도 나중에 박살나더라. 나는 작은 정부를 하겠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정부가 돈도 안 쓰고 좀 줄여갖고 레이건 정부 이런 시대가 오는데, 자 그렇게 해서 작은 정부 뭐 고금리 뭐 이런 시대가 잠깐 왔죠. 잠깐 왔다가 사그라들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여러분들이 보여드렸던 버냉키형 역시 적극적인 통화정책의 시대 똑같죠. 양쪽 하나는 새로운 걸 개발하면서 통화정책인 시대를 열었는데, 통화정책만 열었냐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오니까 이번엔 또 그동안 재정정책의 시대를 닫았었는데 바이든 형이 들어서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시대로 다시 갔죠. 여기다가 일로 갔었는데 지금 어떤 사건이 펼쳐지니까 다시 일로 왔죠. 그럼 여기서 있었던 걱정이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결국엔 옛날에 보니까 중앙은행이 낮은 금리하고 행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했을 때 인플레이션 와갖고 만약에 오일 쇼크 같은 거 한 번 오니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나라가 작살이 나더라. 이거 걱정을 다시 할 수밖에 없죠. 걱정이 다시 돌아온다고 보면 되고, 근데 사실 레이건 시대에는 그것도 있었죠. 이거 사실 피할 수 없는 거. 작은 정부라고는 하지만 세금을 줄였지 지출을 줄이지 못했죠.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련을 죽여야 됐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지 못하고 결국 그때 나오는 게 막대한 재정 적자, 뭐 쌍둥이 적자 뭐 그런 얘기가 그래서 그때 나오는데, 하지만 이 재정 적자 줄이고 나발이고 무시하고 다 하니까 결국 소련이 꼬꾸라지고 제2의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왔는데, 그 다음에 온 거는 뭐 우리 다 알고 있죠. 이제 트럼프 형도 똑같이 지금 중국이 있으니까 다시 레이건 시대에 제2의 레이건이 되겠다 해서 트럼프노믹스 중국을 어떻게든 이기겠다라는 말을 했고, 똑같이 지금도 바이든 형도 똑같은 중국하고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재정 지출을 줄이기는 쉽지 않겠죠. 아무리 뭐 스태그플레이션이고 뭐고 있다 그래도. 자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얘가 좀 길었는데 저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폴 볼커 형처럼 일단 먼저 긴축을 하는 거죠. 이쪽은 저런 걱정이 있으니까. 행정부는 반면에 아직 따라오지 않고 확장적 재정책을 하는데, 양쪽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면서 이쪽은 줄이고 이쪽은 늘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쨌건 전체적으로 쓰는 돈은 여전히 가장 늘어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아직은 1차 상승과 2차 상승 한 번, 두 번에 걸친 상승 중에 있는 중이고요.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미국 증시만 보니까 매일매일 코스피가 마음에 안 드는데, 사실은 이 이머징 마켓은 그렇습니다. 저건 미국 얘기고, 그래서 돈이 풀려서 좋다는 거냐? 좋죠. 좋은데, 그 이머징은 지난 15년간, 오른 게 없어요. 여기가 2006년이거든요. 여기가 2010년이고, 여기. 우리도 이머징에 들어가지. 이머징 평균은 사실상 오른 게 없죠. 중국 같은 경우도 오르긴 올랐는데 뭐 이렇게 그냥 삐질삐질하죠. 이런 삐질삐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거는 뭐 미국 얘기고, 대부분의 나라에선 사실은 미국으로 부가 쫙 쏠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면서 저 못 따라가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잠깐의 소개였고요. 이것도 가슴 아픈 뉴스 중에 하나죠. 니콜라의 창업자 기억나십니까? 니콜라 트레버 밀튼, 이 아저씨가 7월 말에 미국에서 기소됐어요. 지금 뭐 10년형 이상 예상하고 있죠. 20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지금 기소기 때문에 몇 년 걸렸죠. 이거 1심, 2심, 3심 가면 몇 년 걸리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10에서 20년까지도 예상이 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세게 걸렸는데, 자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니콜라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수소 트럭으로 우리는 이렇게 멋지게 간다. 이런 수소트럭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소트럭계의 테슬라였죠. 현대차와 싸우겠다. 현대차. 현대 수소트럭과 싸우겠다는 니콜라. 그때 당시에는 뭐 엄청났죠. 혜성처럼 등장해서 한 대도 안 팔았는데 그 현대차 시총을 넘었던 기억이 나시죠? 불과 작년입니다. 현대차를 넘은, 포드도 넘고 웬만한 완성차 업체 시총을 바로 넘겼어요. 그래서 상장도 했죠. 상장도 했고 바로 넘기고 2020 6월에만 해도 뜨거웠죠. 니콜라. 와 드디어 수소트럭의 시대가 온다. 수소 전기차의 가장 선도 업체다. 테슬라와 니콜라 T 대 N, TN의 싸움의 시대가 올 것인가.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떴고, 그때 당시에 그때 기억이 나지만 GM도 뭐 니콜라의 돈을 투자해서 같이 가겠다. GM과 니콜라가 손을 합쳐서 테슬라하고 싸우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줄줄이 나왔던 기억이 나시겠죠. 작년인데,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졌냐. 이 리포트 기억나시죠? 힌덴버그 리서치가 만들었던 공매도 리포트 이게 나오죠. 저게 전부 다 라이, 속여먹은 거다. 저게 다 거짓이었다 하고 발표를 합니다. 공매도 리포트가 되게 길어요.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긴데, 그리고 글의 설라문에 나는 공매도를 엄청나게 때렸다. 어디? 니콜라에 라고 힌덴버그 리서치가 보고를 하죠. 미국엔 저게 가능하죠. 내가 공매도를 쳤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공매도를 쳐라. 왜냐면은 이런 게 있다라는 레포트를 낸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이거 공매도를 쳤다 하고 레포트를 내면 맞아 죽겠죠. 맞아 죽겠죠.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네가 왜 공매도를 때려 뭐 이럴 텐데, 하여튼 미국에선 가능합니다. 미국에선 저걸 내갖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거에 검증에 들어가죠. 검증에 들어갔는데 이런 게 나오죠. 유명했던 거. 야 아까 전에 트럭 막 가던 거, 그거 사실은 뭐다? 언덕에서 밀었다.
기억나시죠? 야야 그거 그 트럭이 간 게 아니라 어느 데서 밀은 거다 그거 롤링 다운을 한 거다 빅힐에서 그거 민 거다 그 장난치냐고 야 이게 누가 보더니 야 그게 민 거면 그게 사기지 야 그게 사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실은 이거라는 거잖아요.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니콜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가 그럼 고개를 잘 두고 봤어야지 사실은 이렇게 봤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으면 되는데 니네가 고개를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왜 니콜라가 변명을 뭐라고 했었냐면 그때 우리는 자체 추진 동력 전달 장치 작동으로 이동 이런 표현을 안 했다. 그래? 그럼 뭐라 그랬는데 다시 잘 봐라 유튜브를 뭐라고 하는지 다시 잘 봤더니 in motion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뭐라 그러냐 움직임 중이다 이동 중이다 뭐 이랬다는 거죠. 야 근데 이걸 변명이라고 야 그러면은 뭐 현대차는 뭐 차 이거 소개할 때 자 현대 모터로 자체 추진하고 있는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자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자체 추진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 지구 추진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나? 내가 언덕에서 밀었다고 안 말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소리라는 거잖아요. 단지 인 모션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다 라고 변명을 했다는데 그걸 변명이라고 야 당연히 그렇게 가면은 동력 전달 장치로 게다가 수소 트럭 소개하는 건데 당연히 수소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거기다가 수소 동력 전달 장치로 작동 중이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 나는 거짓이 아니다 뭐 이런 걸 변명했었어요. 실제입니다 실제. 듣다가 참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게 이제 의혹이 터지니까 의혹을 뭐 다시 하진 않을게요. 의혹 되게 많이 나왔죠. 뭐 동생을 썼다든지 거기 안에 든 그 모터가 사실은 뭐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어디 거를 갖다 썼다든지 뭐 등등등등 많은 레포트를 냈었는데 결국 저게 나오니까 GM도 보고 있다가 손절했죠. 손절해갖고 니콜라 주가가 쫙 여기까지 올랐다가 야 여기서 진짜 이거 우리나라 하나도 많이 들고 있었죠. 그래서 대박이고 우리나라 사람 투자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트레버 밀턴 저 아저씨 때문에 이게 가격이 완전히 반통나면서 지분 계약이 철회가 되고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니콜라의 창업자 트레버 밀턴이 작년에 9월에 사임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임을 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 사건이 넘어가지 않죠. 왜냐? 이 창업자는 엄청난 부자가 됐거든요. 지분에 제가 알기에 30%가 넘어요. 33? 35%? 이 정도 들고 있어. 근데 이게 아까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갔다고요? 현대를 넘었잖아요. 포드를 넘었어. 그럼 이분은 무지막지하게 번 거죠. 예를 들면 주식을 팔기도 팔았는데 어떤 회사에다가 자기 보유 지분을 양도하고 대신에 유타주에 뭐 어마어마한 농장이 있답니다. 저도 보진 못했는데 트레버 밀턴에 3천억짜리 뭐 농장을 사고 뭐 이런 걸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수사가 들어갔고 올해 드디어 이제 8월 1일 7월 말자로 공소장이 나왔는데 전 사실은 죄가 없고 트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웃으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니콜라 주식을 많이 들고 있어요. 좀 이따 나오자 1,000억 이상 들고 있거든요. 얼마더라 정확하게? 2,200억을 들고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거의 2억 달러를 들고 있어요. 2,200억이 있기 때문에 이 트럭이 움직여야 돼. 제대로 가야 됩니다. 제대로 가고 주가가 올라줘야 이분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뉴욕 남부 연방 검찰에 공소장이 나왔다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니콜라는 투자자를 속였다. 사업의 거의 모든 측면이 거짓이었다. 얘를 지금 뭐 10년에서 20년 얘기가 나오고 1조 원 이상을 회수해야 된다. 제가 거짓으로 번 것. 그런 얘기가 현재 기소가 된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저렇게 공소장이 나오고 방금은 중앙일보 기사였고 환경의 맹정규 기자님 기사를 보면 니콜라가 상장했을 때 벌어들인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 사실은 몰수가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트레버 밀턴이 뭐 5년 들어가건 10년 들어가건 자손들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번 건데 저거를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또 저게 터진 다음에 한창 기소 논란이 터졌을 때 니콜라 트레버 밀턴이 지분을 열심히 팔았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좀 미움을 덜 받을 텐데 계속 팔아요. 한 번 판 게 아니라 여러 번 팝니다. 지분을 뭐 500억 어치 팔고요. 조금 있다가 기소가 됐다는 뉴스와 함께 또 800억 어치 또 팔았다는 뉴스들이 줄줄이 올라오죠. 연합뉴스에도 올라오고 결국에 저렇게 창업자가 주식을 던진다는 뉴스들이 올라오니까 당연하겠지만 니콜라 주식이 뭐 밑도 끝도 없이 빠지죠. 이거 뭡니까 이거? 여기다가 10불이 깨졌어요. 근데 참고로 지금 대주주긴 한데 CEO가 아니에요. 아까 봤지만 사임을 했거든요. 니콜라에서 근무하는 CEO는 따로 있는데 야 그래도 일단 분위기가 안 좋고 물론 이게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역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보여주면 되죠. 뭐를? 완성품을 테슬라처럼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올해 드디어 수소 트럭을 선보이겠다. 자, 올해입니다. 올해 이게 나와서 이 모든 걸 뒤집고 들어 올려야 돼요. 우리 2,200억 있거든요. 들어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참고로 이 트럭 움직이는 거 잠깐 영상을 얘네가 또 발표도 했어요. 이번에는 밀지 않고 가는 거 보여줄게. 자동차 회사가 근데 안 밀고 가는 거 보여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하여튼 이 밀지 않고 이거 봐라. 이게 오르막길이라고 보여준 거예요. 봤냐 말이에요. 이거는 오르막길이다. 민 거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보여줍니다. 실제로 저렇게 간다. 간다는 거 보여줬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미지와 영상만 있을 뿐 아무도 아직 뜯어본 사람이 없어요. 이걸 가서 엔진룸을 열고 수소 그 모시기를 열고 실제로 안을 보고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뜯어본 적이 없는 그 유니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번엔 제대로 좀 뜯어보고 그러면은 트럭이 제대로 만들어진 역시 수트럭이구나, 현대차 수준인데 이러면은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데, 또 옛날엔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야 니콜라가 공장 짓는다 그랬는데, 유튜브 가면 많이 있어요. 야 공장에 내가 가봤더니 허허 벌판이더라. 옛날에 그거 있었죠. 작년에도 많이 나왔는데 유튜버들이 많이 가죠. 이 니콜라 공장 부지입니다 하고 저기 드론으로 돌리는데 없어, 사막이야. 그런 걸 많이 보여줬거든요. 작년에 사막이야 씨, 여기서 뭘 만지냐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니콜라가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공장도 보여줄게. 그래서 공개한 게 있습니다. 니콜라 공장. 멋집니까? 이 니콜라가 이제 공개한 공장인데, 아직도 뭔가 좀 조금 더 만들어야 된다. 물론 안을 공개한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이제 여기가 허허벌판 같긴 하지만 뭔가 이제 만들고 있다, 우리가 뭘 해내고 있다라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안에 최첨단일 것 같은 이런 공장 모습을 공개하긴 했습니다. 공개했기 때문에 뭐 더 희망을 갖고 우리는 기다려보고 있는 거죠. 미니어처 아니고요. 저게 미니어처 진짜 대박이다. 저게 미니어처면은 역사에 남을 천하의 나쁜 놈이죠. 저게 미니어처는 아니지. 실제로 많이 가서 찍고 왔어요. 유튜버들 찍고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마디로 니콜라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국내 투자자 투자 금액이 아직도 많이 줄었어요. 거의 3천억 가까이 됐다가 3분의 1 정도가 줄어 아직도 2천억이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제대로 된 트럭이 나와서 위로 한번 좀 올라가 줘야 도망이라도 가고, 아니면은 뭐 차익 실현을 좀 해도 손실을 좀 줄이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수 있도록 이번에 올해 하반기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니콜라 트럭이 만약에 발표를 하면 제가 다시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그 영상과 이미지로만 봤는데 실제로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느낌은 근데 불안하죠. 솔직히 불안합니다. 솔직히 이상한 되도 않는 그런 수준의 트럭이 나올까봐 일단 불안하고, 그래도 일단 나오면 야 그래도 뭔가 있구나. 근데 만약에 그때 가서 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한다거나 I'm sorry를 외친다거나, 아니면 뭐 세 번째 이거 있죠. 열심히 만들었지만 조금 부족해서 내년 넥스트 이어 뭐 이딴 소리 하면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 없기를, 넥스트 이어나 뭐 더블 넥스트 이어 뭐 이런 소리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설마 그렇지 않겠, 설마 믿어 의심치 않아요.